위에서 건드림이 나오지만 저건 생략하고 집어제가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빠지고 이건 목내림 다 됐고요. 집어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아랫바늘이 내려가면서 입질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고기 사이즈는 6치, 7치, 간간이 8치인데 재밌습니다. 수심은 9척짜리면 2m 한 20 정도 되고요. T톱이 가늡니다. 08에 07이니까. 목내림이 깊이 된 상태죠. 다시 올라가는 건 이제 집어제가 빠지고 나서 이제 우동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노멀한 스타일로 구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돌림 보다가 사소히 몇 번 주고 그게 보통 하는 방식이죠. 투척은 그냥 놓으면 됩니다. 9척 뭐 12척 이하는 그냥 놓으면 되고요.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입질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는 사이즈 더 좋습니다. 여덟 치 정도 됩니다. 제 뺨이 21, 22니까 8치 정도 되겠죠. 손맛도 좋습니다. 저 정도면. 요즘 뭐 고기도 못 보는데 조금만 밥에 압력이 과하면 이렇게 잠겨버립니다. 되돌림 중에 입질이 좋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되돌림이 시작되다가 딱 찍는 형태로. 지금은 그런 공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윗바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투척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지금 해보면 기다린다고 입질이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구사가 똑바로 돼야 입질로 이어지고 안 그러면 입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쉬는 날 전화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떨구어 넣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저렇게 한번 튕겨서 넣습니다. 우선은 이 떡밥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떡밥이 어느 부분에서 빠져나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투척이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가 우동 세트가 됩니다. 원래는 시설하셨어요? 요곡 L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절반 자르고 구사를 해봅니다. 톱이 가늘기 때문에 떡밥도 목내림이 깊게 나올 필요가 없지만 우동이 무거우면 스트로크 구간 동안 빠르게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우동이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동도 변화를 줍니다. 빠지고 서서히 내려가는. 지금 보면 다 과하죠,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지금 이 떡밥과 우동에 대해서 적응이 더 필요한 거죠. 나중에는 적응이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죠. 그냥 지지고 있으면서 사소히 몇 번 주고 해도 지금처럼 고기가 입질합니다.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더 쉽게 먹여내려면 그런 방식의 구사보다는 눕기 세트를 지금 공격적으로 구사해 보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뭐 구사는 당연히 어렵죠. 집어지 빠지고 이 우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렇게 내려가다가 입질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방금처럼 이제 조금씩 적응해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지금 대류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자꾸 앵글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카메라를 손을 안 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벗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 옷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웠습니다. 원래는 활성도 전반적으로 늦지만 난로를 펴야 될 정도로 추웠거든요. 전날도. 그리고 잡어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은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입질 나오는 템포 보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노리고 해보려는 거죠. 진짜 나한테 부른 게 있어요. 아, 예. 우동 연습을 좀 하려고 뒤에서 보시니까 재밌나 보네. 관리 통수로 부사가 되는 곳이라서 중간중간에 투척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요. 밥 먹고 밥을 다시 놔야 밥이 약간 무겁습니다. 지금 이 밥이 조금 무거운 상태라서 컨트롤이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목내림이 완성될 때까지 건드림이 별로 없으면 바로 회수입니다. 지켜보면서 사소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내림 중에 건드림이 나올 때만 아주 잠깐 정도만 봐줍니다. 그래서 지금 템포가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템포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왜? 폰트는 어떻게 알아? 이 짧은 척수는 챔질할 때 손목으로 튕기면 안 됩니다. 초리대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정도, 저것보다 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먹죠. 오전에 바닥에서는 꼼짝도 안 했는데 라면은 손맛은 있겠네요. 손맛보다 찌맛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기 힘이 좋아요.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내려가죠. 약간 더 늦게 빠지죠. 빠졌죠. 저걸 이제 오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제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내려가면서 밥이 빠지고 아랫바늘 스트로크가 쭉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죠. 물론 G톱이 더 가늘고 길면 이게 확연하게 보여요. 거기에 맞는 G가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쉬워서 그거보다는 그냥 옛날 스타일 그 눕기 세트용 G예요. 지금 이 G는 요즘 개념에 맞춘 G가 아니기 때문에 구사가 어렵죠. 그래도 톱 구경 때문에 저걸 선택했습니다. 쫓아 내려오죠. 빨간 마디쯤 가다가 빠져야 돼요. 여기서 아니지. 좀 더 명확히 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밥이 커요. 더 줄어야 돼. 그리고 밥이 저 떡밥의 상층부에만 바늘이 딱 들어가 있어서 물 속에서 어느 순간 쑥 빠져야 돼요. 그게 기술이죠. 이건 그냥 공격적으로 먹은 거죠. 우동을. 윗바늘 먹고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아랫바늘 우동 먹고 나옵니다. 도지에서 하면 재밌습니다.
고기가 크면 뭐 손맛도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재밌습니다. 충분히. 별일 없으면 다가오는 겨울에는 저기 많이 갈 것 같아요. 좀 시끄럽긴 해도 뭐 낚시에 집중하면 별로 신경 안 쓰이고요. 슬쩍 내려가려다가 밥이 빠지고 이거는 아랫바늘 스트로크. 집어제를 더 줄여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벌어졌죠? 떡밥이랑 찌랑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계속 과하죠? 생각보다 떡밥이 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고전하죠. 싹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저러면서 계속 줄여 나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안 빠지나? 이 정도면 충분하나? 근데 집어제가 아예 안 들어가면요 반응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야 되거든. 지금 안 빠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떡밥이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고, 활성이 엄청 좋으면 뭐 저 상태에서 쭉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무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손에 붙을 때까지. 손에 붙어도 뭐 쉬운 건 아니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떡밥의 크기는 1cm 정도 되는데요. 1cm, 예, 1cm 조금 넘겠네요. 저게 1cm 이하로까지 내려갑니다. 떡밥의 터치와 수분은 보소인데 수분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과하죠. 아, 이거 안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이건 제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죠. 목내림 깊게 되고 되돌림 보고 이거는 지금 이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기가 나옵니다만 이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떡밥이 달려 있으면 지톱이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목내림 될 때. 침몰이 안 되려면 떡밥이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목내림 다 되기 전에.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쪽에 누가 왔을 거예요, 아마. 떡밥을 정말 살살 만지죠. 아이고, 빨리 떨어져 버렸어. 집어져 떨어졌어요. 더 부드럽게. 덩어리 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집어제가 안 달려 있으면 지금 보세요. 이 우동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우동도. 집어제도 컨트롤이 안 되고 우동도 무겁고 우동 무게도 줄여야 되고요. 집어제 컨트롤도 시켜야 돼요. 집어제가 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무조건 와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넣으면 그냥 다 입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떡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이즈가. 모양도 길쭉해지면서 빼기 쉬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척 좌표가 더 정확해졌죠. 지금처럼 저렇게 좌표가 맞아져야 돼요. 아까 그거 뭐 챔질도 상관은 없었는데 집어질 더 빨리 빼고 싶은데 지금 그만큼 빨리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톱이 짧다 보니까 움직임의 구별이 좋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쓸 톱은 0.7mm 정도 되는 좀 긴 톱, 그런 게 좋습니다. 지금보다 톱이 좀 더 길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간 마디쯤에서 밥이 빠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지금처럼 서 있다가 내려가거든요. 이제 아랫바늘 우동 스트로크가 먹겠죠. 마지막 구간 들어가면서 여기서 쿵 하고 입질이 나와주면 이제 이 스트로크가 맞아지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걸 기다리고 있으면 뭐 언젠가 입질이 들어오겠지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면 벌써 채비를 회수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템포가 루즈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옆 사람이 공격적이면 저는 호되게 당하는 거죠. 우동 달고요. 우동도 자꾸 작아지죠. 낙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떡밥도 귀 부분이죠. 바늘 귀, 떡밥의 그 위 부분, 거기만 살짝 압력을 주고 나머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물론 조절해야죠. 조금만 과하면 이렇게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밥달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더 쉬운 떡밥으로 시작하면 더 낫겠지만 밥에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저런 걸 보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만큼 연습한 거고 감각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고 감각이 좋으면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밥 빠져줘야 돼요. 그럼 목내림 더 안 되고 서 있어줘요. 집어제가 달린 채로 지금 목내림이 됐기 때문에 구간이 저렇게 깊어진 거예요. 구사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보면서 아유 저것도 못 빼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안 하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좋은 반응이 나오질 않죠. 높은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만 반응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튜브톱을 꽂아가지고 목내림을 확실히 시키고 되돌림 중에 먹겠다 이러면 집어제 주변에만 다닥다닥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차 속구찌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뜻밖의 노지에서 우동 세트를 하고 싶으면 밥을 빼야 되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걸로 구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살짝 벗어나 버렸어요. 이번에는 깊게 목내림 안 되고 제대로 줄였었거든요. 근데도 포지션을 벗어나 버렸죠, 이번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메커니즘이 안 나오죠. 이걸 계속 하면 고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탄을 꺼냈습니다. 감탄 1. 가장 가벼운 방식으로. 저활성기 낚시는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네, 이걸 뭘 밥달기 컨트롤러 조절하면 안 될까, 우동 사이즈를 줄이면 안 될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같이 최적화 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량컵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봉지에 써져 있는 대로 하거든요. 감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저런 그 스푼이 따로 있습니다. 작은 스푼이. 그걸로 써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계량컵에다가 넣어서 흔듭니다. (10cc) 뭐 그렇게 넣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계량컵. 저게 깊으면 안 됩니다. 청소가 어렵습니다. 떡붕어 낚시 용품들이 안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량컵도 보면 뾰족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뾰족한 것도 나왔었는데 무조건 청소가 쉬운 방식으로 보면 제품 10에 10, 20 그렇게 이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뚜껑이 없어요. 계량컵 뚜껑이. 그래서 지금 제대로 흔드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죠? 흔들어 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돼요. 흔들어서 소리가 안 나면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막 돌립니다. 돌리면 점성이 생깁니다. 간단하죠, 쓰기가. 감탄 같은 제품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돌립니다. 저 안에 넣고 원래는 빨아 당기는데 이제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리고 주사기를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손으로는 안 나올 정도.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동 바이스도 바꿔야 되는데 요즘 우동 바이스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아직은 제가 지금 쓰는 저 바이스도 오래됐지만 좋은 바이스거든요. 신화 제품인데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냥 고장 나면 새로 사야지 뭐. 우동 바이스 20만원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자꾸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가격대도 같이 높아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감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탄 2는 노란색이고 약간 더 무겁습니다. 아까 여곡 L은 반을 잘라서 사용했지만 무게가 있어서 스트로크 구간이 빠르게 그냥 통과해버리는 느낌이었고요. 이게 가벼우면 이거는 더 느리게 내려가면서 어필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밥이 빠져야 되는데 밥이 잘 안 빠집니다. 아직. 지금 목내 지금 보세요. 입질이 들어가지죠. 훨씬 표현이 쉽고 잘 먹어주죠. 되돌림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이죠. 다 아랫바늘입니다. 우동을 정확하게 먹고 나옵니다. 다음 우동을 장착하고요. 떡밥 컨트롤은 다음에 좀 더 나아집니다. 방금 저거 입질이에요.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어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집어제가 좀 더 가벼웠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감탄은 부드러운 형태로 했기 때문에 매번 갈아줘야 됩니다.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죠. 우동의 무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찌맞춤도 살짝 더 올라갔거든요. 스트로크를 좀 더 보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꾸 침몰하지 않도록. 진드겠지 포지션을 봤어야지. 빠졌죠, 밥이? 이렇게 명확하게 빠지고 내려가는 이 스트로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에서 1로) 들어가는 스트로크를 봐야 되는데 고기는 잘 먹습니다.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오게 해야죠.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뭐. 수심이 깊어서 초칭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더 재밌을 텐데. 여기서 목내림이 계속 돼버리지 않고 밥이 어느 정도 빠져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야죠. 지금 스트로크 가벼우니까 아까보다는 좀 휘둘리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 재밌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동네에도 이런 소류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연습을 할 만한 곳이 있어요. 큰 고기만 쫓아다니면 이 연습을 할 기회가 없고 그러면 관리터를 못 갑니다. 또 보면
노지를 못 가는 분도 있죠. 집어제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잡아 끌고 내려가네요. 아직은 제대로 된 메커니즘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집어제 컨트롤 더 잘해야 입질은 뭐 공략하고 고기도 걸고 다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영상을 보면 노지를 절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올림 하시는 분들 중에도 편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림 진짜 오리지널 내림꾼들 노지 안 나가죠. 자,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건드림이 강하게 나왔는데 마지막 우동 들어가는 구간, 이것도 별로 안 좋았고요. 대신에 또 완전 노지꾼들 중에는 관리터에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안 가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관리터가 못 잡아서, 관리터를 못 가고 노지만 가는 거, 노지를 못 가고 관리터만 가는 거, 반쪽이죠. 반쪽. 낚시가 그냥 그것만 하도록 특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입질. 지금이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었는데 조금씩 자리 잡아가네요. 저는 그렇게 한쪽으로만 되는 경우는 지금 밥 따는 거 보세요. 어떻게든 부드럽게 자리. 한쪽으로만 되는 경우는 노지꾼들이 고기 나오는 데만 우르르 몰리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낚시가 발전할 수가 없죠. 잘 안 되는 데 가서 해봐야 낚시가 발전을 하지. 되는 것만 늘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양글루텐 하면 고기 잡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해봐야죠. 1년 12달 감자 하나만 가지고 낚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집어제 빠졌고요. 조금 더 위에서 빼야 되는데 아쉽네요.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쿡 하는 거죠. 스레도 없죠. 100% 정금만 있습니다. 6치, 7치를 계속 만날 수 있죠. 짧은 척으로 우동 세트를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가깝고 한겨울에도 되고. 큰 고기가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 큰 고기 나온다 하면 엉망될걸요? 감탄. 목줄 짧죠? 우동 세트인데 지금은 저 길이면 충분합니다. 또 쪼물렸네 바보. 조금만 만지면 저렇게 됩니다.
떡밥을 얼마나 잘 만져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한 번, 두 번 누르면 저렇게 되거든요. 계속 찾고 있네. 저거는 거의 가위 찾는 걸 텐데. 지금 보면 가만 내비두면 막 훅훅 찍을 것 같지만 인제의 움직임이 나오죠. 생각보다 정지된 상태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방금 입질했었죠. 고기가 옆에서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달려있지는 않죠. 표현은 나오지만 달려있지는 않죠. 뭐 먹고 가져가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줄이 길어져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집어제를 더 잘 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감탄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집어제가 저기 뿌려진 게 바로 찌 뒤에 있죠. 자, 이번에는 밥이 빠졌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자. 바로 입질. 지금처럼 들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더 필요한 거죠. 밥이 빠지고 우동이 내려가는데 바로 땅 때리잖아요. 떡밥이 가벼워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푸석푸석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점도가 많은 거예요 지금. 끌고 내려가는 거. 아예 틀려 먹었죠, 저거는.
밥달기의 진심. 잘 안 돼서 더 진심. 스트로크 중에 입질이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가도 막 달리죠. 호철은 지금 봐도 그 고가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가격대 로드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벌써 15년이 됐는데 로드가. 밥달기 과했죠. 밥을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네. 점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밥 사이즈를 더 줄이면 좋은데요. 밥 많이 줄었죠, 사이즈가. 그런데도 점도가 많습니다. 쪼물락거리면 벌써 점도 많아지는 거죠. 그죠? 쪼물락거리면 저렇게 돼요. 톱이 스트로크가 조금 더 길었으면 구사가 좀 쉬웠을 텐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 찔러 넣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거는 너무 쉽게 빠지더라고요. 지금 정도가 딱 좋거든요. 빠지고 이제 우동 내려가는. 이러다가 쿡. 지금 같은 스타일로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되는데 누가 왔어요. 저기는 꼭 한 사람씩 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처에 파견 온 노동자들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올 때도 좀 있고. 야, 빠지는 게 좀 늦었어요. 바람이 제법 많이 불죠. 더 부드럽게 해서 넣습니다.
지금은 수분의 양을 늘려놨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점도가 늘어나니까 자꾸 저렇게 돼요. 이 밥이 쉽게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려가면서 저걸 놓친 거예요. 스트로크가 시작되면서 바로 들어온 게 있죠. 그래도 그 다음에 고기가 달렸기 때문에 바로 공략이 됐습니다. 목내림이 시작되려 할 때 딱 빠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지금의 이 떡밥이 그걸 잘 못 해주는 거죠. 좀 아쉽죠, 그 부분이. 그래도 감탄으로 바꾼 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바가 없는 노지에서는 제가 겨울이 아니더라도 이걸 해볼 생각이에요. 베스트 같은 데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공격했고요. 저건 지퍼제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밥이 빠지고 지금부터 내려가는 게 아랫바늘 스트로크죠. 급했어요. 좀 더 내려가다가 쿡 한 번 더 찍을 텐데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손이 나가버렸죠. 집어제를 뺐고요. 집어제가 빨리 안 빠지면 지금 내려가는 이 구간이 안 보이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먼저 자리 잡아버리니까 이제 살짝 보이죠. 그 스트로크 구간이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집어제를 못 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고기는 잘 나오죠.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아쉬워요. 센터를 확실히 잡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밥이 이제 경시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데 입자감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빠졌어요, 밥이. 이거는 그냥 위에서 스트로크 공격 구간부터 바로 그냥 덤비죠.
고기는 잘 나오는데 구사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죠. 위에도 애들이 있네요. 이 정도 시간이면 집어제는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는 아랫바늘. 이렇게 제대로 된 메커니즘으로 잡을 때 고기 사이즈가 더 좋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더 좋아요. 저기서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슬쩍 말아주고 끝내야 되거든요. 마지막 스트로크 마지막 구간 보려고 지금 입질인데 저거 구동 서서히 내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입질. 저기서 제가 확산이 좋은 입자감이 이제 있는 그런 그 집어제를 저기다 가미하면 돼요. 세트 전용 바라케 같은 걸 한 줌 넣어 가지고 더 열어주면 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지금 저걸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밥 달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랫바늘 내려가면서 지금 스트로크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트 전용 바라케 한 줌을 안 넣은 게 지금 이만큼 어렵게 밥 달기 하는 겁니다. 지금 빠져야 될 구간에서 안 빠지고 그죠? 그냥 내려가잖아요. 구동만 내려가는 구간에서 반응이 훨씬 크고 강하죠. 그걸 아까 미리 뺐으면 지금쯤 입질이 벌써 나오고 상황이 끝났는데 그때 못 빼고 그걸 다 걸러 보내버리니까 지금 템포가 또 늘어지는 거죠.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어들 같으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도 많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빠른 템포로 공략해서 잡아내는 게 좋죠. 또 깊어졌죠. 저러면 중간에 털어서 뺍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야 이 마지막 저 구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흘러버렸죠. 내려가지 못하고. 실제 낚시의 과정이 이렇게 그 원하는 걸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는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찌 움직이고 입질 탁 이런 것만 보면 낚시 되기 쉬운 것 같지만 현장에서 해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저 눈금에서 떡밥을 이탈시키는 게 굉장히 난이도를 요합니다. 그냥 던지자마자 위에서 쑥 빠지게 하는 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한두 목이 내려가면서 빠지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빠져야죠. 이런 빠진 거예요.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드릿하게 내려가다가 쿡. 근데 톱이 더 가늘면 이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동이 안 내려가고 이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오키추 스타일로 보면 더 쉽게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로 이렇게 빼주는 게 연습이 좀 더 돼야 돼요. 지금은 가치도끼 그 스탠다드 아스타나 솔리드가 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현하기가 쉽죠. 찌가 이건 스트로크가 짧아서 그게 좀 어렵고요. 오키추로 구사하면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심도 덜하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메커니즘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는 상황이라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거의 3시간 걸리는 관리터를 쫓아갈 수도 없고요. 한 사이클 돌렸으면 쉬어야죠. 환경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방문하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죠. 반대로 관리터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일부러 노지에 가서 낚시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일이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외의 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우리 같은 지방이나 전라도나 강원도, 충청도 다 되죠. 안 될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좀 다양성 있게 연습을 해야만 어떤 필드에 가도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낚시를 구사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곳에서만 계속 낚시를 하고 혹시 내 실력이 뽀록 나는 걸 겁을 내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큰 고기만 쫓아다녀도 그것도 발전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떡밥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집어제가 세트 전용 바라케만 넣었어도 됐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오키추 스타일로 구사하면서 떡밥에 변화를 좀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채비를 교환 중입니다. 오키추 스타일로 구사하면 투척은 더 어렵죠. 떨궈 넣기가 어렵죠, 그죠? 긴 척수는. 대신에 경계심이 줄어들고 떡밥 배합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훨씬
공략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세트가 됐던 소쿠찌리가 됐던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예, 낚시가 발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